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옛날에는 올건 대리라고 하는데, 이 126조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 요건 아래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법률 관계를 인정합니다. 성립 요건 당연히 이제 이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한 대리 행위에 관한 대리권은 넘어섰지만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 그러죠. 기본 대리권도 없는 그런 행위는 116조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원칙으로 현재의 대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의 대리권을 갖는 경우는 116조 적용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129조가 개입되는 거죠. 129조는 이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서로 결합을 하면 가능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적격성은 복대리권도 됩니다.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으로 받은 것이든 대리인으로 받은 것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88.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나 사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뒤쪽에 복대리인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냥 복대리인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던 그 복대리인 기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복대리인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가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 행위에 125조 표현 대리를 적용하고 그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0조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한 경우는 대리권이 없죠. 근데 그것이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그 표현 대리 125조의 표현 대리거든요. 그게 된다. 그 125조의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되어 가지고 126조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사업 사용인이 특정 영역이나 특정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할 때는 126조의 표현 대리 적용 가능하다 그랬죠. 상법상의 어떤 규정은 이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법정 대리권도 역시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견이 친족의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한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되고 그다음 이제 그 권한을 넘는 대리권에 대해서는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지금 친족회가 아니고 이제 그 후견 감독인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후견 감독인이 하고 있는데 그 후견 감독인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은 주의를 해봐야 된다. 따져야 한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16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대상은 된다 이 얘기죠. 그죠? 문제되는 게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부부 일방이 함부로 타방 명의로 해서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120조 적용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고 대리권 수요를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판결이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에 별도의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제120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인정되지만은 그 인정 범위가요. 그 인정 범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하느냐, 그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넘는 경우가 되느냐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론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범위를 넘는 행위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상가사 대리권 자체가 워낙 전형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그 부분은 거의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일상가사의 범위와 거의 유사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게 판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공법상의 대리권. 예를 들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이거든요. 이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적 행위를 할 경우에 사후상 행위를 할 경우에
126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인장을 보관시키는 행위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느냐? 단순히 남의 인장 보관한다고 해서 기본 대리권을 볼 수는 없죠. 사실행위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장을 보관하는 거, 이건 대리권의 부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을 교부받는 과정에 대리인이 좀 속이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저들끼리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120조 성립할 수 있고요. 인장하고 달리 인감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거는 그냥 그 인감 증명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동일성만 그냥 그죠? 그 증명한 하나의 증거 자료지 이것만으로서는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판례 그렇습니다. 94년도 판결은 등기 필증 없이 그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 그 밑에는 뭐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한의 그런 것이고, 그다음 신원보증 한다고 속여서 그러니까 속여서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저기 126조 적용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사실행위의 권한과 기본 대리권. 예를 들면 현금 수령이나 청산 업무를 보좌하는 어떤 사자가 그죠? 본인 명의로 업무를 발행했다. 그리고 금전을 빌렸다. 이래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표현들이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상의 사실상의 행위거든요. 근데 근래 와서는 사실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대부분 판결 같습니다. 92년도 증권회사의 고객유치 투자 상담 업무 내역을 사실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상계 책임 인정했네요. 그 대신 과실상계는 30%. 그 밑에 이제 2001년도 2월 9일 판결은 전문에 나왔던 겁니다. 예금 파출 수납하는 건 대리라고 볼 수 없고 그 자신의 행위라고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고 이건 대리로 인정하지 않고요. 뭐 다시 말해 과실상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계약 관계가 인정된 그 계약 관계에서 전부 다 인정해야지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죠. 과실상계는 언제 인정되는 거죠? 법정 채권, 손해배상 채권만 인정되는 겁니다. 피현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피현 대리 중첩 적용 문제거든요. 129조의 피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 한 126조 피현 대리 아까 성립된다고 그랬죠. 이 판결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125조 기본 대리권으로 한 126조 피현 대리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와 관련성 혹은 유사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요 판례들은 전부 다 이제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 대리권이 정될 수 있다는 것 전부 다 나타내는 판결입니다.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야 된다, 그죠? 먼저 대리는 대리 행위가 있어요. 대리 행위.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의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인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내 걸 해버리면 그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민법 126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000년도 판결은 정중원이 내가 내 거다. 임야 일부를 내가 사실 내가 판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정중의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현 대리도 안 되고 사용자 책임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hin명을 하지 않고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올권 행위를 한 경우에 116 적용되느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안 돼. 아까 말대로 그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피해인 대리 부정하지만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기본 대리권이 아까 말씀드린 125조 피해인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즉 125조 플러스 126조가 서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988년 판결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 125조 얘기를 할 때 대리권 표시를 주로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본인이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서류나 이런 것을 대리인이 가지고 가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에 제시한 건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그 사용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본인 층에서는 이 주민등록증 왜 그냥 확실히 확인 안 했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지 동생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주민등록증 봐봤자 사진 봐봤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증을 남에게 맡긴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제시받아 확인받고도 은행에 출두한 갑이 그 친동생이 온 거 본인과 다르다는 걸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요새 특히 사진은 그냥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 보면요 사진하고 여러분들 비교가 안 돼요. 잘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월권 행위가 있어야 되죠. 월권 행위. 권한을 넘어야 돼. 실제로 존재하는 대리권을 범위를 넘는 경우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대리인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됐다. 그런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할지라도 이사의 심의 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걸 거치지 안 했다.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요. 이거는 126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바처럼 기본 대리권, 대리 행위와 동종 내 유사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요. 대리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인 대리 성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 상대방, 이 부분 상당히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정의 직접 상대방은 발행인이고요.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피배서인입니다. 피배서인. 그 당시의 의 소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그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피해인 대리의 상대방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